미국 증시가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1% 이상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자, 6월 시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양비론 발언에 대해서 후폭풍이 좀 지속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시장에 영향력이 미쳐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뒤에 이야기 자세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 부분이 다소 좀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정도의 악재, 이상의 악재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제시가 제공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큰 악재인지 불투명한, 불확실한 그런 정도의 악재에 미국 증시가 화들짝 놀랄 정도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는 금년 들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이례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제시가 됐던 것이죠. 통화정책,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데 따른 약간의 분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IT 버블론, 그 전에 미국 증시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고평가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계론 위에, 그 밑에 버블론, IT 버블론이 아주 강하게 지시되고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뭐 아직 조금은 완화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문제가 남아있죠. 북한 문제가 이제 그 문제입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악재로 작용됐던 것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트럼프 리스크인데요. 자,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리스크는 그 전 3, 4월 달, 그 전 트럼프 탄핵론이 불거질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성장책, 감세 정책이나 또는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이러한 성장책의 추동력이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죠. 거의 뭐 상실한 상태가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는 것도 계속 현재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 또 현재 최근 뭐 한 북한과 관련돼서 더욱더 대중 중국과 관련된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또한 그렇죠. 그래서 G2,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상황까지 현재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것이 극렬하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경제에 상당한 파장, 부정적인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전에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보다도 현재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된 사태가 좀 있었죠. 이것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이 애매했습니다. 양쪽 다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바람에, 해서 현재 지금 제조업 자문위원회 자체가 백악관에 있는 겁니다. 자문위원회가 와해될 정도로까지 주 인사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또 공화당 여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만히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미국 전체 사회, 경제 쪽을 혼란과 분노를 조장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불안이 있고요. 그 불안이 시간이 갈수록 봉합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악재와 더불어서 시장을 조금 어지럽게, 좀 불안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그런 배경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냐는 데 있어서는 좀 다소 의문시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불거진 악재는 트럼프 리스크죠. 당장 뭐 현재 심각한 악재는 아니다 하는 것이는, 물론 시장 외부적인 시스템 리스크의 성격, 즉 현재 분산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현재 체계적 위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통제가 역시 불가능한 그러한 리스크는 적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 통제까지도 가능한 약간은 소프트한, 약간은 연성 성격을 갖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현재 좋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다시 증시 경계론이 현재 유명 인사를 통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태죠. 얼마 전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 한때 시장 강세론자로 전향을 했다가 다시 또 경계론으로 복귀하는 자기의 경계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을 폭풍 전야 내지 최후의 심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비관론 또는 경계론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유명 인사 중 짐 로저스, 근드러우 같은 채권 왕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칼 아이칸 행동주의자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조지 소로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현재 그 전부터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계속 현재 상황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워렌 버핏입니다. 계속 긍정론을 펼치다가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죠. 최근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더 이상 적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둘러서 현재 상황이 높다는 것을 표명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저변에 깔려서 현재 경계심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최근 한 달 이상 탄력을 잃고 기회가 될 때마다 조정을 받는 양상, 특히 나스닥 버블 문제와 현재 기술적 버블 문제와 관련돼서 나스닥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보다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현재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승승장구를 했었죠. 하지만 최근 2개월 동안은 현재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금년 중 나스닥이 1% 이상 급락했던 것은 정확하게 7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7번 중에서 최근 2개월 중 현재 1% 넘게 급락한 횟수는 5번이나 됩니다. 최근 2개월 동안 5번이나 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반복됐다는 거죠. 단기간 급락의 상황이 현재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스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역시 나스닥과 관련된, 즉 기술주의에 대한 버블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시장 반응이라는 점에서 일단 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을 빌미 또는 현재 배경 삼아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긍정적입니다. 일단 현재 지금 외국인들 반응이 나쁘지 않고요. 국제 시장, 환율 시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북 리스크를 비껴나갔다는 점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는 한숨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